안녕하세요. 미조용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저수지에서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산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14년 전 제가 중학생이었고 여름방학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저를 포함해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이어오시다 돌아가셨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빈자리에 저희 가족은 한동안 슬픔의 시간이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이모가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학생이던 저희 밥도 챙겨주시고 큰 슬픔에 빠져있던 어머니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셨는데요. 어느 날 이모는 다가오는 주말에 저희 가족에게 가까운 저수지로 놀러가자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요. 아버지가 아파지고 난 뒤부터는 여행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죠. 저희 가족은 이모의 말을 듣고 주말에 이모 가족들과 저수지로 놀러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1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저수지로 이모 가족과 저희 가족은 함께 저수지로 휴식을 떠났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하니 햇빛도 적당히 따뜻하고 물도 시원해서 지금 생각해도 그날은 정말 완벽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저와 사촌 동생은 물에서 놀았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도 오랜만에 우울함을 없애고 가족들과 잘 놀다가 저녁 즈음에 조금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 저수지 주변 산책로에 가서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책로가 저수지를 끼고 있는데 저수지에 반사된 노을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산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수지와 산책로 풍경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는데요. 저수지 멀리에 무언가 비추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뭔가 싶어 자세히 가서 보니 조그마한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걸 발견했고 저는 그곳으로 가서 나무 데크 위에 올라서 노을진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물속에서는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큰 물고기가 있는 건가 생각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요. 그런데 물속에 있는 물체의 크기가 이상하게 커 보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물속에서 사람의 손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니 그 모습은 천천히 물 위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엉켜 있었고 흰 소복 같은 옷을 입고 있더군요. 이상하게 지금도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물에 빠진 사람일지도 몰라서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저에게 천천히 걸어왔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뒤도 돌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가족들이 있는 쪽으로만 달렸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서 가족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주위는 어두워져 있었는데요. 이모부는 저를 보며 놀란 표정으로 무슨 일 있냐며 물으셨고 뒤이어 어머니와 이모 사촌 동생들도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한참을 뛰어와서 숨을 헐떡이며 일어난 일을 설명하니 처음엔 다들 장난치는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제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이모는 무슨 일 있었던 거냐며 다시 물으셨고 저는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하며 정말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주위를 둘러보니 벌써 어두워져 있었는데 이모는 한번 가보자며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촌동생과 동생을 이모부가 모시고 이모와 어머니가 저와 그쪽으로 가보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그룹을 지어 어두운 산책로를 조심스레 걸어서 제가 아까 도망쳐왔던 나무대 그쪽으로 돌아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곳은 고요했습니다. 이모와 어머니는 어디서 본 거냐며 다시 물으셨고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어머니는 제 등짝을 치며 다 커서 왜 그러냐며 화내셨고 이모와 어머니는 웃으며 빨리 가서 저녁 먹자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갔고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집으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이모 가족과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와 어머니는 피곤하다며 빨리 잠에 드셨고 동생도 신나게 놀다 와서인지 TV를 보며 잠들었는데요. 저 또한 방에서 잠시 졸다 일어나서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 뒤로 물에 젖은 머리와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보였는데요. 분명 아까 저수지에서 봤던 여자가 세수하는 저를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제 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 겁에 질린 얼굴만 비치고 있었는데요. 동생은 놀라서 화장실로 뛰어왔고 저를 보며 괜찮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며 이야기했고 동생은 오늘 왜 그러냐며 걱정되는 듯 묻더군요. 그래서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야기했지만 제 속으로는 너무 무섭고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 일 없던 척 지내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 계속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후로도 밤이 되면 자꾸 느껴지는 시선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꿈에서도 여자를 보곤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어머니에게 요즘 겪는 일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일도 있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고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이모에게 요즘 겪고 있는 증상을 말했습니다. 이모는 제 말을 듣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이모 지인 중에 무속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고 이모는 어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아시는 무당에게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 그리고 이모는 무당집으로 갔고 무당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당 선생님은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가만히 계셨습니다. 갑자기 무당 선생님이 무표정하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즘 평소에 안 보이는 게 보이냐 물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당 선생님은 이어서 어떤 여자가 너에게 붙어 있다 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울먹이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고 무당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너한테 붙어 있는 여자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당은 저희 가족을 보며 혀를 차며 이야기했고 옆에 있는 남자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다며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가족은 남자 이야기를 듣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시 무당에게 저희가 한 이야기가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무당은 일단은 지금 따라온 여자 영가에게 미안하다는 뜻으로 작은 의식을 치러야 한다 했고 최대한 빠른 길 내로 붙은 곳으로 가야 한다 했습니다. 저는 오기 전까지만 해도 무당은 잘 믿지 않았지만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는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당은 여자가 물에 젖어 있는데 물 주위에서 만난 거냐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당 선생님에게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말해줬고 무당은 그날 죽었으려니 잘도 살아났다며 다행이다 하셨고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무당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저희가 너무 안타깝다며 도와준다 이야기하셨고 무당 선생님의 말대로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저수지로 갔습니다. 저는 저수지 데크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여기라며 말했는데요. 무당 선생님은 말을 듣자 저에게 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으라며 말하셨고 무당 선생님은 저수지를 바라보며 짧은 의식을 시작하셨습니다. 물속을 바라보며 손을 휘저으며 물속을 바라보며 손을 휘저으며 중얼거리던 무당 선생님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무당 선생님은 작은 종이배 같은 것을 저수지에 띄우며 뭔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굿이 끝났고 저는 다신 그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 뒤 무당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는데요. 무당 선생님에게 옆에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물었습니다. 무당은 그거는 너도 잘 알 거라며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저희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상한 일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차를 타고 저수지 주변을 가면 저수지 근처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곤 합니다. 당시 기억만 떠오르면 아직도 등이 서늘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해당 저수지에 대해 주위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당 저수지에서는 사건 사고가 몇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해당 마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곳이라는 걸 이야기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나타났던 영가 또한 과거 사건 사고에서 비롯된 영가가 아닐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저를 무섭고 힘들게는 했지만 영가도 한 명의 사람이었던 존재였고 무당 선생님에게 저수지에 모이는 영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수지에 모이는 영가들은 억울함이 깊어 영가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